데이업 시청자 그리고 아주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아주스틸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아주스틸 주가가 거의 상장하고 나서 3만 원대에서 6천 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2년가량 2년 넘게 정말 주가가 하락해 오면서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고, 뭐 사업 현황, 시황, 주가 분석까지 전체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사업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의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현재 매출의 큰 폭을 차지하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전 분야에서 매출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영상 가전이죠. TV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 가전, 뭐 냉장고, 세탁기, 오븐 등에서 여기서 이제 필요하는 소재 중에 컬러 강판이 있습니다. 이 컬러 강판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주 매출처인 생활 가전의 시향에 따라서 이 아주스틸의 주가도 결정이 날 확률이 현재로선 대단히 높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차지하는 이 건자재 이 부분이죠. 이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 뭐 예를 들면 디자인 강판이라든지 모듈러 건축, 엘리베이터, 태양광 등에 필요한 부품들을 또 납품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배터리, 셀 커버 부분뿐만 아니라 헤드램프용 MCCL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러 몰딩 제품 등을 통해서 매출을 또 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기타 이렇게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가전에서부터 건자재 업체의 비율이 80% 이상을 현재로선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업황과 시황이 악화된다라고 하면 같이 주가와 실적에도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컬러 강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 철광석과 유연턴 1차 원재료 가격을 원재료죠. 이 원재료를 이제 철 주조를 통해서 뽑아내면 반제품이라는 슬라브란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가공을 통해서 열연 강판이라고 하죠. 흔히 열연 강판을 만들게 되고, 이 열연 강판을 다시 한 번 더 재가공한 게 냉연 강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가공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아주스틸이 하고 있는 컬러 강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러 강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가격은 결국에는 이 열연 가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열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영향이 가장 심하겠고, 중국 내수 경기와 그 다음에 건설업 경기 전반적인 영향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컬러 강판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생활 가전, 그 다음에 뭐 내장재, 전기 설비, 기기 구조물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연 도금 강판을 통해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냉장고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컬러 강판의 경우에는 결국 냉연 강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연 강판의 가격에 따라서, 냉연 강판, 열연 강판이죠. 열연 강판의 가격에 따라서 주가도 좀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시황과 시장, 그리고 이 아주스틸의 실적이라고 결국에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21년도 상장 당시 실적만 해도 괜찮았어요.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나오면서 영업이익률도 괜찮은 편에 속했으나, 22년도 들어서 영업이익이 46억, 그리고 23년도 연걸 영업이익이 적자가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자가 나온 이유로는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전시장에 대한 업황, 부진, 시황, 전방 산업에 대한 부진이 가장 크겠고, 이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전에는 이제 1,400억 규모의 공장 투자를 또 했고, 또 23년 같은 경우에는 2,100억의 또 공장을 계속 설립하면서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정비가 아무래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설비 시설의 투자에 대한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좀 악화가 되는 부분들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가정의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글로벌 TV 시장 출하량 자체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행히 23년도에 좀 기점으로 해서 24년도 올해죠. 올해부터는 조금 반등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OLED 패널 출하 동향만 보게 돼도 그래도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전 시장 규모 역시 22년도 23년도 기점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24년도의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전 사업이 약 6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지금 이렇게 가전에 좀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가전 시황이 안 좋게 됐을 때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실적이 악화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아주스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전 부분의 매출을 줄이고 건자재라던가 자동차 부분의 비중을 늘리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확보한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최근에 건설업 경기도 조금 안 좋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로 넘어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거의 죽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좀 소외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가전시장과 OLED 시장이 24년을 좀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세가 될 전망에 있고, 그리고 24년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예고, 그에 따라서 건설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전반적인 좀 회복세가 조금 된다라고 하면 24년도가 조금 바닥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게 돼도 엘리어트 파동 기준으로 1차, 그 다음에 2차 바닥, 3차 바닥까지 현재는 파동이 다 하락 시그널이 나온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지지만 잘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8,000원, 그 다음에 만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가정을 좀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대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와 주는지, 우선은 가장 큰 가전 시장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건자재이기 때문에 건설업 시장이 좀 함께 올라와 주는지 여부를 체크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